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에서 온 52세 정수빈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폐암 투병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네. 그냥 뵙기에는 안 그래 보이세요. 그러게요. 아니 언제 아이고.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2018년도에 음. 이제 3월에 그 폐암 2기 A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2년째 투병 중이시라고 네. 들었고, 근데 가족력이 또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제가 9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간암이시고 어머니도 그러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암이셨나요? 네,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더 겁이 나셨겠어요. 두 분 다 가족력이 또 암으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폐암 딱 소식 들었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 엄마가 암이었으니 저는 암을 준비하는데 경제적으로 힘을 키워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고 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었어요. 아니, 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건강할 때도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네.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 돈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은 타고난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병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오면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네. 여유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폐암 진단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했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것도 두 곳에서. 그래요? 네.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네. 밤 12시에 마치거든요. 두 군데나. 네.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근무는 하지 않지만 네. 이제 오너다 보니까 늘 긴장 상태죠. 가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던가 뭐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를 낸다던가 뭐 기계가 좀 뭐 고장이 난다던가 그러니까 늘 저는 긴장 상태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야 잘 사는 엄마고 잘 사는 배우자고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폐암 진단 받기 전에 네. 이제 생각하실 때 건강은 어떤 편이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늘 피곤했어요. 근데 늘 피곤한데 저는 그게 제가 게을러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늘 감기를 달고 살았고 방광염이 되게 자주 왔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약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방광염이 생기면 또 약 드시고. 병원 가서 또 약 짓고 또 생각보다 심하게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약을 먹고 그냥 그렇게 치료를 했죠. 그럼 폐암 진단을 받을 때 병원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제가 해마다 겨울 되면 기침 감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이제 여기 엑스레이를 엑스레이. 찍었더니 그때 선생님이 큰 병원을 좀 가보라고. 일단 큰 병원 가기 전에 지역에 있는 조금 큰 병원에 가서 CT를 먼저 찍어봤죠. 네. 그 CT 결과가 제가 금요일 날 받고 CT를 찍고 월요일 날 결과를 받았는데 그날이 저희 아들 생일이었어요. 제 컨디션도 안 좋고 제가 막 미역국을 주거나 할 그건 없어서 남편 보고 이제 미역국을 이제 사가지고 오라고 남편이 이제 미역국을 사갖고 오면서 그 CT를 찍은 지역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고 온 거예요. 남편이 듣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미역국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제가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지?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벌게지면서
대답을 안 하고 안방에 이제 화장실로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이제 큰 병원을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제일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을 했어요.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어차피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함께 여행을 갔어요. 가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래? 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타잖아요. 근데 제 자리가 창가 쪽이었어요. 그래서 창가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 구름이 아주 평온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은 내 앞날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여행이 끝나고 났을 때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또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 암 치료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좋겠다. 지금 부모님 말씀도 하셨지만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도 이제 이렇게 계시는 동안도 이렇게 우리 애들이 어려서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제가 당하고 보니 엄마도 이렇게 무섭고 힘들었었겠구나. 제가 참 나쁜 딸이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왜 폐암에 걸렸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막 이렇게 훨씬 더 좌절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도 오진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담배는 이렇게 입에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폐선암이 비흡연자 동양 여성들한테 많이 그래요.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 검사까지 한 다음에 네. 그 검사 결과가 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니까 2, 3cm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상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2018년 3월 6일 날 했습니다. 수술. 네. 너도 수술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래도 또 그나마.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예. 잘해서 완치해 봅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한 이후에 항암 치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수술보다 더 무서운 게 항암이잖아요. 네. 항암하면 떠오르는 게 민머리.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하면 얼만큼 막을 수 있냐고 했더니 5%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는 안 하겠다 했더니 가족들이 5%가 어디냐, 네. 0.5%라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는데 요런 통증도 못 견디면 안 되지. 그래, 하자는 건 하자 해서 항암을 4사이클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딸아들이
저보고 꽃길만 걸으라고 꽃도 선물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네. 이제 CT를 찍으러 병원을 가거든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기침 같은 거 하지 않았냐고. 네. 그래서 저 아니요 기침 안 했다고 네. 했더니 오른쪽 우하엽에 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재발 확진을 받았어요. 제발 얘기를 듣고는 좀 무너지는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냥 암이라서 무서웠고요. 네. 재발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그럼 저 몇 기예요? 네. 라고 물었더니 4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병원을 나와서 휴대폰으로 폐암 4기 생존율을 쳤어요. 네. 그랬더니 5년 생존율이 5에서 10%라고 아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뭐를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죽는다는 생각에 잘 수도 없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남편한테 나 어떡하냐고 사실 그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네.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를 교통사고처럼 맞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상태에서 또 당하게 되면 더 생생하게 이 불안감이나 고통, 우울감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2차 그 뭐 정말 지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엄청난 거죠. 재발된 이후에는 그러면 수술합시다가 없었어요? 수술 못하는 지경이. 수술은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세상에. 이제 알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그럼 제가 이거를 얼마 동안 먹으면 되냐고 했더니 이제 저는 평생 약을 평생 먹어야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항암제를 먹어야 되고 완치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내 몸에 좋은 거 나를 살리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네. 어떤 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에 초점을 가지고 삶의 태도나 식사 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이제 바꿔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요. 수면 습관도 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요. 식습관도 되고 드시는 것도 뭐 좀 특별한 거 드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현미 채식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녹즙을 하루에 1.2리터 정도 먹어요. 그 누가 해주세요? 저희 남편이 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녹즙을 직접 짜서 줘요. 짜서 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한 암 환자죠.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네. 받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이제 녹즙거리가 택배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씻어서 이렇게 짜서 바로 먹고 나머지는 이제 파우치에 넣어서 네. 냉동을 시켜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제가 명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수천 명의 암 환자분하고 정신과 상담을 해봤지만 암에 걸린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입으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수빈 씨가 이거를 결심한 순간 내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해서 자기를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암의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암과의 동행으로 나는 암과 이걸 이겨내게 보겠다는 선택을 하신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병과 함께 사시면서 과거와 제일 달라진 게 있다면 뭐 이렇게 제가 요즘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밥을 해서 된장을 끓여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음식을 잘하진 않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늘 미래만 생각해서 막 이렇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 이러니까 행복하구나. 그리고 저도 행복하고 저희 남편도 이렇게 이 시간을 너무 감사해 하고요. 제가 명상을 이렇게 할 때 이제 틀어놓으면 거기에 멘트에 보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라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데요. 지금인 거예요. 암이 걸린 지금. 그러니까 그전엔 제가 행복하지 않았었나 봐요.